자, 보시면은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 낮다. 이번 6.5% 발표됐죠. 상승폭 둔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요걸 가지고 지금 연준에서 베이비 스텝 밟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것도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좀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은 미국 물가 같은 경우는 물가 지수는 9.1 찍은 다음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향 폭이 요때 0.6, 그 다음에 0.2, 0.1 조금씩 줄다가 여기서 이제 0.5로 확 늘어나고 0.6, 0.6. 그러니까 12월 떨어진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측 폭이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떨어졌다. 한 번 떨어지고서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진짜 많이 떨어질 거야. 이번엔 많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보다 높게 나오다가 예측보다 낮게 나오고 있죠. 8이었는데 7.7, 7.3이었는데 7.2. 예측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예측과 동일하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이때나 이럴 때는 연준에서 계획한 것보다 성과가 좋죠. 계획이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경제도 조금 더 생각해서 좀 천천히 올려도 되겠네. 그러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예측과 동일하게 나왔다는 건 연준에서 계획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계획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인데 전년 1월쯤 이때 7%였어요. 7% 오른 것에서 6.5%더 오른 거면은 물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직도. 근데 미국에서 혹은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은 얼마죠? 2%대. 요게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물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초근원 인플레이션을 들여다보려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이번에 그나마 물가가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목표치대로 나왔는데 전월보다 떨어졌다. 실업률은. 그렇죠? 실업률은 전월보다 떨어졌는데 문제는 물가도 전월보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월보다 물가가 잡혔으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더 조절할 필요까지는 없죠. 이미 조절을 들어갔다. 여기 9.1%가 요때가 고점이죠. 지금 6개월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때 고점을 찍고서 그 전에도 굉장히 고물가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기저효과가 이미 이때도 들어가 있죠. 기저효과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온 거다. 그러니까 기저효과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 금리 인상 효과도 지금 반영이 많이 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6점으로 예측을 했고 예측대로 나왔는데 6개월간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2.6%포인트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2%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4.5%포인트가 더 떨어져야 된다. 근데 금리 인상은 지금 속도 조절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때만큼 빠르게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기저효과를 반영을 하더라도 4.5%포인트를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요. 금리 속도를 여기서 더 낮춘다 라고 하면 더 길게 간다는 소리예요. 길게 가면 더 안 좋죠. 장기적으로 갈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실질금리. 물가가 본격적으로 잡히기 위해서는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물가가 잡혔다고 볼 수가 없더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기준금리 얼마죠? 미국에? 4.5%죠. 물가는 얼마예요? 인플레이션 많이 떨어져서 6.5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 물가가 잡혔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냥 잡혀가고 있다지 잡혔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물가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볼커. 그죠? 볼커 때 실질금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 6월 기사죠. 자,
제목부터가 뭐니요? 제롬 파월이 갖추지 못한 폴 볼커의 자세. 왜? 실질 금리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51개월 동안 2022년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평균 1.95%. 지금은 마이너스 2%죠. 그런데 물가가 진짜 지금이랑 비교될 만큼 물가가 엄청나게 높았다. 물론 아니 볼 것 때는 엄청 진짜 막 10%대 나오고 지금은 뭐 높아봐야 9.1인데 왜 볼 것 때랑 비교를 하냐. 근데 그때랑 지금은 경제가 달라요. 물가 상승률은요 과거에 비해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죠. 나라가 선진국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규모가 되어가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를 뭐랑 비교를 많이 하느냐, 사람이랑 많이 비교를 하죠.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쭉 크죠. 저도 키는 중학교 때 다 컸어요. 거의 초등학교 때 맨 앞에 앉다가 중학교 때 한 3년간 30cm 커가지고 쭉 큰 것처럼 그 시기가 경제 발전의 시기이고, 경제 발전의 시기 때는요 당연히 금리도 높고 그 다음에 물가도 높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높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시기가 IMF 터지기 이전이죠. 볼 것 때는 성장 다 한 거 아니야? 그때보단 지금이 훨씬 더 성장이 더 된 상황이죠. 그랬을 때 그때 다치는 거랑 지금 다치는 거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팔 부러졌다. 그럼 깁스 매치라고 하면 금방 뼈 붙는데 나이를 한 60, 70 먹었는데 팔 부러져요. 중학교 때처럼 빨리 붙어요? 안 붙죠. 그런 것처럼 그 시기에는 막 세포 분열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크기 위한 상황이라면 지금은요 나이 먹고 세포 분열이 빨라지면 뭐예요? 암이죠. 암.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선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 때 어떻게 잡았느냐? 처음에 8년간 평균 플러스 4.4%. 물가가 요만큼 높으면 실질금리를 더 높여서 잡자. 이렇게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4.5%. 기준금리 기준으로 4.5%고 물가가 6.5%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2%다. 그럼 물가도 더 떨어지지만 금리도 더 올려서 잡아야 된다. 라는 소리예요. 오히려 물가 발표된 뒤에 이야기가 없지만 발표 전에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3일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금리 5% 이상을 유지해야지 물가가 잡힌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졌다고 해서 완화는 아니죠. 이창용 총재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금리 인하기가 아니라 아직 금리 인상기다. 더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 왜 지금 물가도 안 잡혔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부터 나보고 해달라고 하냐. 이거는 다 해가지고 금리 인하 시기가 오고서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 내가 때 되면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상황이죠. 연준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자꾸 베이비 스텝 이런 것들을 위주로 기사로 많이 띄워주고,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의견이 다수냐 대다수냐라고 보기에는 일부 의견, 맨날 똑같은 사람이 베이비 스텝 이야기한 것만 기사가 계속 뜨고 있어요. 이야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빅스텝의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다. 파월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준 위원 중에서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근원 인플레이션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금리 인상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건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요것에 대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고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요거에 따라서 특히 국내 금리 인상, 이게 더 궁금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사실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없어요. 물가는 아직 5%대죠. 그 다음에 근원물가가 여기서 4%대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유류비 인하 이런 것들 없어진다는 거는 체감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확정된 거 아니고 아직 이야기는 없는데 작년에 계속 간해본 게 있었죠. 뭐예요? 부가가치세. 아니 이번 정부에 돈을 엄청나게 쏟았어요. 근데 세금은 엄청나게 줄였죠. 그러면은 어디서 확보를 하겠느냐? 근데 부자 감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부자 감세하는 쪽에서는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높여요. 서민 감세일 경우는 반대로 돌아가겠죠. 그랬을 때 간접세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요거다. 그러니까 요걸 계속 여론을 작년부터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요 체감물가는 더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근원물가 4% 조금 잡혔다고 하는데 근원물가는 거의 안 잡혔다고 보입니다. 왜?
예금금리 억제하죠. 예금금리 억제하니까 대출금리, 일단 대출금리 먼저 억제하고 그 다음에 예금금리 다시 억제하고 대출금리 억제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금에 자금이 들어갈 자금이 어디로 가요? 코주브로 가요? 부동산 완화했는데 안 가죠. 주식 상황 좋지 않죠. 코인 망했죠. 어디로 가겠어요? 안전자산이 채권으로 가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억지로 금리 낮추고 있는데, 이 억지로 시중금리가 낮춰지면은 물가가 잡힐 수가 없죠. 이런 것들까지 확인해 보시면은 미국 금리 인상 아직 멈추지 않았고 아직 연준에서는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저런 지표가 발표됐으면 지금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추가로 그 다음에 한국 금리 인상이 3.5에서 멈추느냐 마지막이냐 이렇게 보기도 굉장히 힘들다. 3.75까지는 올라가고 그때 또 봤을 때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